마음처럼 안 돼. 근데 대치동 가면 그런 얘기는 안 통합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의사거나 간호사거나 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했어요.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이뤘으니까. 네, 그거를 물려주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대다수라 그걸 안 먹히더라고요. 뭐 문이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네, 요새 제가 어쨌거나 대치동 쪽에 자주 상담을 가다 보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우리 애 문과예요, 이과예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의사 할 수 있나요? 공부 잘하면 다 그거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여튼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하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지금 그 베스트셀러로 막 지금 등극해 있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을 딱 보고 나서 제가 아, 직업 분류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왜냐하면 대치동 가면 항상 첫 번째 얘기가 수학 잘하면 다 이과 이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 수학에 점수가 잘 나오면 이과 가는 게 더 편한 건 맞는데 그 수학적 사고라는 거가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예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거가 꼭 과연 이과적인 성향을 가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과를 가서 공부를 제일 잘하면 의대를 가야 된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하고 그 수학이라는 학문의 방식하고는 좀 너무 달라요. 의사는 기본적으로 뭐 저같이 상담하는 사람과 같은 활인업으로 저희는 분류를 하기 때문에 활인업이란 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의사,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활인업이거든요. 활인업이라서 활인업은 결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기술 또는 능력, 역량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 사람을 상대하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근데 나 혼자 이렇게 막 키키코모리처럼 막 어떤 걸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파는 사람이 의사하면 힘들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면 돈 잘 벌고 뭐 잘 살기는 하겠으나 힘들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제가 어쨌거나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나 이 책 보고 되게 공감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제일 공감한 게 이 인간이 하는 일을 4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게 되게 공감이 가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문이과를 좀 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인간이 하는 일의 분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입니다. 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 문이과 상관이 없어요. 자, 의사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에요. 변호사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과, 이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입니다. 자,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 문자, 활자? 오, 맞아요. 기록되어 있는 법률. 그러니까 변호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 자, 판사는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은 정해진 규정대로 해야 되잖아요. 모르시는구나. 공무원 얼마나 사람 상대하는지 모르시는구나. 사람이 완전 질려버려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한 여기 공무원은 고위공무원. 어차피 될 수도 없는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들은 그런 법률적인 문제, 행정적인 해석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오히려 이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법률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역사학자. 왜냐면 그것도 기록된 사서. 사서. 맞아요. 사서.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어쨌거나 그 여러 가지 인간들이 남겨놓은 그런 기록물들 가지고 하는 일이 두 번째 분류고. 자, 세 번째 분류가 그래서 아까 이 두 번째 분류는 그래서 문과예요. 문과. 이건 이과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문이과로 분류했던 거를 다시 지금 재분류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은 문과, 이과 상관이 없습니다. 문과적인 일도 있고 이과적인 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 즐겁다 그러면 문이과 상관없이 내가 더 유리한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을 내가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봐도 돼요. 기록된 걸 좋아하면 문서 보고 계속 그거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소설가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글 쓰잖아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은 문과예요. 확실한 문과예요. 그래서 문과 성향이 맞는 사람이 판사나 이런 걸 하는 게 맞아요. 이과 성향보다. 그다음 세 번째 분류가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레고 조립, 프라모델 조립, 아니면 라디오 뜯었다 붙였다,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과입니다. 이건 100% 이과예요. 근데 재밌는 건 자, 수의사는 생물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문과인가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분류 중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자, 첫 번째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 두 번째가 기록된 걸 상대로 하는 거, 세 번째가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거. 그럼 수의사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생물을 상대하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되게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뭐 내가 키우고 막 이렇게 애정도 가고 해서 그러는데 법률상 우리나라 법률상 구분되어 있는 건 뭐 이런 걸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식품 의약품 안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식품부에서 관리해요. 그래요? 수의사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의료기 관련된 쪽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만 우리나라는 의사는 병원을 자기 명의로 개인으로 낼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못 내게 합니다. 여러 개를 하고 싶으면 의료재단을 만들어야 돼요. 종합병원이나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다 기부 체납으로 국가에 바치고 거기서 운영을 할 때 병원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왜? 의사법과 의료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는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는 게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수의사는 이 동물병원 있잖아요? 수백 개 만들 수도 있어요. 진짜요? 본인 명의로.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개인 사업자예요, 그냥. 그리고 그 농식품법에 따라서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가게예요. 치료라는 행위를 하지만 분류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의사는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과 쪽인 분들이 가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다 보면 동물에 대한 사랑, 애정, 뭐 예를 들어서 제인구달 같은 분은 뭐 이제 원숭이 연구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분들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고, 기본적으로 내가 수의사에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라디오 분해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궁금해서 뜯어보고 막 다시 합체해보고 막 조립해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과고, 그게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분류가 몸으로 하는 일. 대표적인 게 운동선수? 그렇죠. 운동선수,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이것도 문이과가 상관이 없어요. 그쵸? 내 몸만 건강하면 돼요. 쭉 듣다 보니까 뭔가 성질에 의한 분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운동선수도 체력을 길러서 움직이는 일이고, 건설 현장 노동도 힘을 쓰고 체력을 쓰고 하는 일이고, 뭐 물론 머리도 써야겠지만. 그래서 이 분류가 저는 되게 직업 분류로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제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직업을 가지는 건 맞는데, 그게 내 성향하고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난 몸 쓰는 게 편하고 막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막 돈 벌고 이러면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러면 몸을 쓰는 일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찾아야 돼요. 노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 똑같은 운동선수라고 하더라도 야구선수는 몸값이 엄청 비싸요. 그죠? 그 다음에 배구선수는 생각보다 안 비싸요, 몸값이. 그럼 두 사람의 체력적인 측면에서 뭐가 난가?
그 시작을 이제 어떤 걸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갈린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몸을 써서 이 돈을 벌고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면 그 안에서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택을 잘 하면 되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 되게 잘 맞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대치동 뭐 맨날 가서 얘기하듯이 수학을 잘해가지고 이과로 가서 연구소 가서 뭐 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평온한 직업에 뭐 연구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뭐 인정도 받고 하는 건 좋겠지만 자기는 자꾸 뭔가 힘든 거예요. 재미도 없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오히려 난데, 그러면 그동안 본인이 배웠던 그런 여러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죠. 연구원이 아니라 교수 쪽 라인을 타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그런 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하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길들을 선택하는 방식을 제가 이번에 문이과 얘기하면서 요 직업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 하다가 안 맞는다고 해서 절망할 게 아니라 그 배운 지식이나 이런 경험은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분류에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그리고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하나는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건 문과, 그 다음에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건 이과라고 봤을 때 난 그게 내 전공하고 맞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운지 아닌 즐거운지, 그리고 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것도 요 아까 말씀드린 문이과 분류와 직업 분류로 나눠보고 뭔가가 불일치하거나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면 그 안에서 요 분류대로 바꿀 수 있는 법을 찾아보시면 오히려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요약해보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 그게 첫 번째. 그리고 기록된 것을 상대하는 일, 그게 두 번째. 그리고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 그게 세 번째.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 네 번째.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해서 자기가 뭔가 더 흥미 있는 것을 조금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요새 이제 대치동 가서 자꾸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잘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내 자식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 사주 처음부터 안 보는 게 좋다라고 했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 고정돼요, 자꾸. 맞아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이과도 벌써 큰 카테고리로 2개가 있고 나머지는 해당도 안 되는 게 또 2개가 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내 자식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 내 자식은 의사였으면 좋겠어. 내 자식이 판검사였으면 좋겠어. 이거에 꽂히는 순간 그 아이의 가능성을 말살시켜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드는 생각이 애를 자꾸 막 의사 시키고 이러려고 하는 부모 보면 자기들은 뭐 공부 얼마나 잘했길래 그리고 지금 한번 공부 한번 해보라고 그런 말 막 하기도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의대 가면 되지 왜 남의 인생.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저도 딸이 있어서 마음처럼 안 돼요. 근데 대치동 가면 그런 얘기는 안 통합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의사거나 판검사거나 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이뤘으니까. 네, 그거를 물려주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대다수라 그걸 안 먹히더라고요. 문이과로만 나눴던 그 진로를 조금 다른 기준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류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해본 거고 이게 진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또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일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거를 꿈꾸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성전자 저기 회장이신 이재용 회장님은 노셔야죠. 안 놀잖아요. 그럼 그분은 왜 안 놀아요? 엄청 바쁘게 살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인간은 이 자신의 그 욕망 또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직업으로서의 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또는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의 직업이 필요합니다. 아, 공감돼요. 하루에 대부분의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게 너무 싫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사람 인생이 불행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일, 흥미 있는 일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또 뭐 저는 좀 독서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책도 많이 안 보시고 이러면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거가 있어서 내가 하면 즐겁고 어떤 걸 하고 싶고 이런 거가 잘 안 돼요. 안 될 때 간단한 분류지만 어쨌거나 이런 분류로 내가 한번 스스로 돌이켜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도 이미 분류가 여러 가지가 돼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의 나의 직업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나의 직업에 대한 접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컨텐츠를 자꾸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직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직업이 저한테 맞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저야 이제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로 해서 말씀은 드립니다만 이미 본인이 이런 조금 생각을 해보고 내 스스로 정리를 해보면 그게 스스로 정리가 잘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건 상대방 뭐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기 자신이 원래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쓰는 시간이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고 분류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적어보면서 해보면 자기 직업 안에서도 뭔가의 길이 생기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직업에서 행복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그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죠. 자기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건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매우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해봐요. 아, 그럼요. 아, 오래오래 잘해야죠. 아, 그럼요. 오래 갑시다. 오래 가시죠. 아름다운 마무리. 아, 네. 감사합니다.